여러분, 안녕하세요. 불륜과 전쟁입니다. 오늘은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한 40대 커리어 우먼이 바쁘다는 이유로 시아버지 간병인을 고용했는데 그 간병인이 며느리 행세를 하며 시아버지의 마음과 재산까지 차지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서연 42세. 제약회사 임원으로 성공한 커리어 우먼이었습니다. 남편 한도윤과 함께 남부럽지 않은 맞벌이 부부로 살아왔죠. 하지만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시아버지 간병 문제가 생겼고 바쁘다는 이유로 간병인을 고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간병인 이선주가 단순히 간병만 한 게 아니었어요. 동네에서는 며느리가 참 착하다며 칭찬일색이었고 시아버지는 이 여자를 친며느리보다 더 아꼈다고 합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결국 시아버지가 이 간병인과 혼인신고까지 했다는 사실입니다. 74세 노인이 39세 간병인과 말이죠. 과연 이것이 단순한 사기극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진심이 통한 것일까요? 바쁘다는 이유로 가족을 소홀히 한 며느리와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돌봐준 간병인. 여러분이라면 누구의 편을 들어주시겠어요? 돈과 성공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한 여자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녀가 너무 늦게 깨달은 진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면 분명히 여러분도 가족의 소중함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될 것입니다. 성공이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할 전부일까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정서연은 누가 봐도 성공한 여성이었습니다. 42세의 나이에 대형 제약회사 임원으로 올라선 그녀는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커리어 우먼이었죠. 남편 한도윤 역시 대기업 마케팅 부장으로 승진가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둘은 결혼 15년 차에도 여전히 바쁘지만 안정적인 맞벌이 부부였습니다. 서연의 하루는 새벽 6시에 시작됩니다. 헬스장에서 운동을 마치고 7시 30분에는 어김없이 회사로 출근했죠. 저녁 9시 이전에 집에 들어가는 날은 거의 없었습니다. 주말에도 골프 약속이나 회사 행사로 바빴고요. 여보, 이번 주말에 아버지 댁 좀 다녀올까?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낸 것은 평소와 다름없는 바쁜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이번 주는 힘들 것 같아. 월요일에 프레젠테이션이 있어서 자료 정리해야 해. 서연은 노트북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몇 년 전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 혼자 남은 시아버지 한기태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74세의 그는 당뇨병과 고혈압으로 매일 약을 복용해야 했고 무릎 관절염 때문에 거동도 불편했죠. 아버지 혼자 계시는데 우리가 자주 못 가니까. 도윤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서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간병인을 구하자. 나도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매주 시댁 가기는 힘들어. 서연은 즉시 인터넷에서 간병업체를 검색했습니다. 경력과 후기를 꼼꼼히 따져본 후 평점이 높은 업체에 연락을 했죠. 안녕하세요. 저희 시아버님 간병을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며칠 후 간병업체에서 이선주라는 39세 여성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면접을 위해 시댁을 찾은 날 서연은 이선주를 보고 안도했습니다. 단정한 외모에 말투도 차분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거든요. 아버님, 이분이 앞으로 아버지를 돌봐드릴 이선주 씨예요. 아, 네. 안녕하세요. 시아버지는 어색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어르신, 잘 부탁드려요. 성심껏 돌봐드리겠습니다. 이선주는 90도로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서연은 이선주에게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당뇨가 있으셔서 식사 조절을 해드리시고 약 복용 시간도 챙겨드려 주세요. 그리고 일주일에 2번 병원 모시고 가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드릴게요. 계약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연은 홀가분했습니다. 이제 시아버지 걱정 없이 회사 일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몇 달 뒤부터 이상한 소문들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시댁 근처에 사는 도윤의 고등학교 동창이 전화를 걸어온 것입니다. 야, 도윤아. 네 아버지 며느리가 참 착하더라. 동네에서 소문났어. 며느리? 도윤은 의아했습니다. 우리 집 사는데? 아, 그래. 나는 며느리인 줄 알았지. 아버지 모시고 동네 한 바퀴 산책도 시키고 시장에서 장도 보더라고. 아버지가 완전 행복해 보이시던데? 그날 밤 도윤이 서연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을 때 서연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간병인이 성실하게 일하고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였거든요. 서연의 불안감이 시작된 것은 그로부터 한 달 후였습니다. 부산 출장을 다녀오는 길에 택시기사가 무심코 던진 말 때문이었죠. 손님, 한기태 어르신 아세요? 그댁 며느리가 정말 효부라던데요? 네, 한기태요? 서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네, 저희 동네에 사시는데 며느리가 정말 잘해드린다고 소문났어요. 매일 아침마다 어르신 모시고 공원 산책도 시키고 반찬도 손수 만들어드리고 요즘 그런 며느리 흔치 않잖아요. 서연은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혹시 아버지 댁에 며느리가 있다고 소문 들었어? 아, 그거 이선주 씨 때문에 그런가 봐. 동네 사람들이 착각하나 보네. 서연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주말 그녀는 몰래 시댁 근처를 찾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절대 하지 않을 일이었죠. 오후 2시쯤 시댁 앞에 도착한 서연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 평상에 앉아 있었고 이선주가 과일을 깎아서 나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르신, 배 드세요. 달고 맛있어요. 고마워, 며느리야. 정말 복 받았네. 한 선생님 정말 복 받으셨어요. 며느리가 이렇게 살뜰한데 동네 할머니들이 부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서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간병인이 며느리 행세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서연의 휴대폰에 남편 도윤으로부터 메시지가 왔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댁에 다녀왔어. 선주 씨가 아버지를 잘 챙겨줘서 고마워. 아버지도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 서연은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남편이 이 상황을 알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서연은 도윤을 기다렸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들어온 도윤에게 바로 물었죠. 여보, 혹시 이선주 씨가 동네에서 며느리 행세하는 거 알고 있었어? 아, 그거 별로 신경 쓸 일 아니야. 어차피 아버지 돌봐드리는 거니까. 신경 쓸 일이 아니라고? 간병인이 며느리 행세를 하는데? 그래서 뭐가 문제야? 아버지가 좋아하시는데. 서연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이 비정상적인 상황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서연은 회사 동료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거 심각한 문제 아니야? 간병인이 며느리 행세하면서 시아버지한테 뭔가 꿰고 있는 거 아닐까? 동료의 말에 서연의 불안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날부터 그녀는 이선주의 행동을 주의 깊게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뀐 것은 일주일 후였습니다. 시아버지 생일날 그녀는 일찍 퇴근해서 시댁을 찾았습니다. 미리 연락하지 않고 갔기 때문에 이선주도 모르는 상황이었죠. 문을 열고 들어간 서연은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실에는 생일상이 차려져 있었고 이선주가 한복을 입고 시아버지 옆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생신 축하드려요. 동네 어르신들이 들어와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선주에게도 인사를 건넸죠. 어머님도 수고 많으셨어요. 남편 생신상 정말 정성스럽게 차리셨네요. 서연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이선주를 시아버지의 부인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이 좋아하셔서 정성껏 준비했어요. 이선주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돌아간 후 그녀는 이선주를 불렀습니다. 선주 씨,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아, 네. 무슨 일이세요? 동네에서 며느리 행세하는 거 언제까지 할 거예요? 이선주는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게 어르신께서 그렇게 소개하시라고. 아버지가요? 바로 그때 시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서연아, 왜 선주한테 그래? 아버지, 이게 무슨 일이에요? 간병인이 며느리 행세를 하고 있잖아요. 며느리 행세가 아니야. 선주는 정말 우리 가족이나 다름없어. 서연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그녀는 남편을 추궁했습니다. 도윤아, 이게 뭐야? 그 여자가 아버지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무슨 짓이라니? 성심껏 아버지를 돌보고 있잖아. 성심껏? 며느리 행세하면서 당신이 시댁에 관심도 없으니까 그렇게 된 거지. 내가 챙기는 게 뭐가 문제야? 도윤의 말은 서연의 가슴에 칼처럼 꽂혔습니다. 그 순간 몇 년 전 일이 생각났습니다. 서연의 친정 어머니가 암투병을 했을 때 도윤은 각자 부모는 각자 챙기자며 냉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서연이 간병으로 지쳐 있을 때도 그는 회사 일만 신경 썼죠. 그때 우리 엄마가 아프실 때는 뭐라고 했지? 각자 부모는 각자 챙기자고 했잖아. 그건 그때고,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다르다고. 왜? 그 여자가 더 잘해주니까? 부부싸움은 그날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점점 이선주에 대한 의심을 키워갔고 도윤은 오히려 아버지 편을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서연이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것은 화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도윤의 전화를 받았죠. 여보, 큰일 났어. 아버지가 연락이 안 돼. 연락이 안 돼? 무슨 말이야? 이선주 씨랑 함께 어디 갔는지 집에 아무도 없어. 어제부터 전화도 안 받으시고. 서연은 즉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집은 텅 비어 있었고 시아버지의 옷들도 상당 부분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상해. 갑자기 어디 간 거지? 다음 날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부동산 중개소에서 연락이 온 것입니다. 한기태 어르신 매물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상가 건물 매도 계약이 성사됐는데 상가 건물 매도요? 서연은 황급히 부동산으로 달려갔습니다. 시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던 상가 건물이 일주일 전에 매도 계약을 마쳤다는 것이었습니다. 계약자가 누구예요? 한기태 어르신이 직접 오셔서 계약하셨어요. 옆에 부인분도 함께 계셨고요. 부인분이요? 네, 이선주 씨라고. 혹시 모르시는 분인가요? 서연은 모든 상황이 명확해졌습니다. 이선주가 시아버지를 이용해서 재산을 노린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버지를 속여서 재산을 빼돌린 거야. 서연은 즉시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조사 결과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담당 형사가 며칠 후 연락을 해왔죠. 부인, 이상한 점이 있어서 연락드려요. CCTV를 확인해 봤는데 한기태 어르신이 자발적으로 계약하신 것 같습니다. 자발적이라니요? 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어르신이 이선주 씨와 혼인신고를 하셨더라고요. 서연은 멘탈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74세 시아버지가
39세 간병인과 결혼을 한 것입니다. 며칠 후 시아버지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아, 미안하다. 갑자기 연락도 안 하고. 아버지, 지금 어디 계세요? 그 여자가 아버지를 어디로 데려간 거예요? 아니다, 서연아. 내가 선택한 거야. 선주와 함께 새로운 곳에서 살기로 했어. 서연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정말 자발적으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일까요? 한 달 후 서연은 시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지방의 작은 도시에서 이선주와 함께 살고 있었죠. 놀랍게도 시아버지의 얼굴에는 전에 보지 못했던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응, 서연아. 정말 괜찮다. 오히려 이제야 진짜 살 것 같다. 그런데 왜 갑자기? 선주 씨와? 시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서연아, 너희들이 바쁘다는 건 이해해. 하지만 난 정말 외로웠다. 선주가 오기 전까지는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내는 날이 대부분이었어. 서연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선주는 달랐다. 진짜 마음으로 나를 대해줬어. 돈이나 의무감이 아니라 정말 한 사람의 인간으로 대해준 거야. 하지만 아버지, 재산까지. 재산? 그깟 거 뭐가 중요해? 난 남은 인생을 혼자 쓸쓸하게 보내기보다 선주와 함께 행복하게 지내고 싶다. 그때 이선주가 차를 들고 왔습니다. 서연을 보고도 자연스럽게 인사했죠. 서연 씨, 안녕하세요. 갑자기 연락도 안 드리고 죄송해요. 선주 씨, 정말 아버지를 진심으로. 네, 진심입니다. 제가 이혼하고 혼자 딸을 키우면서 정말 힘들었는데 어르신이 저희를 가족처럼 받아주셨거든요. 서연은 이선주의 눈에서 진실함을 느꼈습니다. 계산적인 사기꾼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시아버지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서연아, 내가 너무 바쁘게 살아서 외로웠단다. 물론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족을 잊어버리면 안 돼. 선주는 돈이 아니라 마음을 챙겨줬다. 매일 아침 어르신, 어떻게 주무셨어요? 하고 물어봐주고 내 이야기를 들어줬어. 그런 따뜻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너도 언젠가는 알게 될 거야. 부디 너도 가족을 잊지 말아라. 서연은 편지를 읽으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간병인에게 맡긴 것은 시아버지의 몸이었지 마음은 아니었다는 것을요. 몇 달 후 서연은 회사에 휴가를 내고 시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빈손이 아니라 직접 만든 음식을 들고서 말이죠. 아버지, 제가 만든 음식이에요. 맛있게 드세요. 오, 서연이가 직접 만들었구나. 고맙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서연은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돈과 성공으로 쌓은 성벽이 누군가의 따뜻한 밥 한 끼보다 훨씬 차가웠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이죠.